안녕. 화제이론 파트. 화제이론. 이제 실제 비중도 잘 알고 들어가 봅시다. 정의는 조사법에서 찾는 게 좋지. 정의는 조사법에서 의도에 반한다. 고의가실도 들어가고, 여기는 연소현상,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 그치? 그리고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그죠? 의도에 반했었을 때 확대된 화재 폭발 현상이다 이해하고, 우발적이고 불안정, 그리고 비전형성이라서 이제 판단하기 힘들다, 그치? 넘어가고, 화재 분류 여기서는 좀 간단하고 약재편에 가서 좀 상세히 배우고, 그치? 다는 A, B, C, D, K, 일반 유류, 전기, 금속, 주방, 백황, 청, 무무, 무색, 색깔 없어. 그 다음에 가연물들 종류는 일반적이고, 그치? 재가 남는다라는 거. 백색연기고, 주로 재가 없어. B급은 흑색연기고, 그치?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D급은 전기 자체가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이라는 거. 그치? K급은 주방에서 동식물 조리기구까지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소화 방법들 같이 생각해 보면 편하게 딱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다음에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화재 분류 현황을 보면 발생 현황을 봤었을 때, 그렇지? 부주의가 1등, 부주의, 그렇지?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거, 그 다음에 부주의 내에서는 담배꽁초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커. 그렇게 보고, 화재 장소는 주거가 가장 많았었고, 그리고 3월이 생각보다 화재 발생 빈도가 제일 높다. 신기하지?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가죠. 그 다음에 화재 비교에서 가장 우위에 있거나 첫 번째 있는 형태가 B급하고, B급과 K급 뭐가 다르냐? 이거부터 좀 알면 되지, 그지? 첫 번째가 뭐야? 라면 재발화 누가 더 잘 되니? 재발화는요 K급이 잘 돼요. 왜?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작아가지고, 얘네들은 보통 유류는 질식의 기본이거든. 그런데 축열돼 있는 기름, 열이 쌓여 있는 기름들이 온도가 높은 기름 형태가 있다가 바로 이제 다시 재발화 일어나는 거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상세히. 그래서 암길은, 그렇죠? 발화점, B점, 인화점 이렇게 돼 있지. 기본. 그 다음에 B점, 발화점, 인화점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온도 차이가 별로 없댔으니까 우측에. 그래서 비발인. 그리고 B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위치만 바뀐다라는 거. 요렇게 위치 바뀌어. 요 두 개를 비교해줘. 되겠지? 보고 기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일반 B급에서는 스플래시 현상이 없지. 스플래시는 끓어서 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랬지. 발생해. 그래서 좀 뚜껑을 덮는 건 기본이고, 좀 오랫동안 기름 온도가 냉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소화약제 뭐가 좋습니까? 비누화 효과. 비누화 효과를 가졌던 우리 말하는 일종 분말, 이런 것도 괜찮고, 강화액도 괜찮고. 그래서 K급은 소화약제 좀 중요해. K급은 소화약제 보고, 스플래시는 다시 한번 참고해줘. 이거는 패턴으로 갔었을 때, 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화약제를 분사시켰을 때, 전용 약제로 했었을 때 기름이 튀는지 안 튀는지 시험하더라는 거지. 보고 넘어가서 목존에 이 건축물의 비교다, 그지? 건축물 비교했었을 때 목조야 내화야, 이렇게, 그렇지?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보고 오자, 그렇지? 다 봤었을 때도 시간상으로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 목조
내화조가 있지. 그치? 보면 목조는 고온이면서 단기간이고 내화조는 상대적 저온이면서 장기간이 되겠지. 요 장기간은 내화 성능 고민하랬다, 그지? 내화 성능을 어떻게 길게 끌고 가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간별로 몇 도 정도 되죠? 840, 925, 1010, 1050. 이건 시험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요 정도 패턴이야. 요 정도 패턴. 그렇죠? 그래서 요런 곡선을 숙지해서 갖고 가면 좋지. 다시 돌아가서 그래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고온 단기, 저온 장기. 요 지금 화재 성장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지? 무염 착화, 발염 착화. 무염 착화는 목재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런데 내화에는 아예 없나요? 그게 좀 시험 문제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연소낙하는 잔여가 떨어지는 것들은 내화에서는 보기 힘든 거지. 그치? 연소 속도는 빠르고 온도는 높고 접비목 이렇게. 그치? 열전달은 뭐 전도 대류 복사. 그럼 같이 배우라고 말하는 거야. 전도 대류 복사. 전대복 적비복.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는 성장기 전에 플래시오버. 그 다음에 감쇄기 재생기 위에 백드래프트가 있는 거지. 맞죠? 넘어가서 곡선들에 대한 이해해 볼까? 이런 것들. 건축물은 일반 개방된 공간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 되지. 온도 먼저 체크해줘. 오늘 했던 거 이렇게 체크했지. 이것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제 화재 시험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화재는 이렇게 타. 그럼 이걸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있는 게 그게 내화 성능 내화 구조지. 참고 온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렇지? T0는 초기 온도고 그리고 시간이고 T가. 그렇지?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 성장기. 성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의 성장 속도지. 그치? 성장 속도 곡선은 2차 함수로 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해하면 돼. 알파 t의 제곱이라는 거. 이 알파타는 시간 상수고, t는 시간이고, 알파는 기울기를 얘기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빨리 Q 값을 따라가겠지. Q 값을 얼마로 상징했습니까? 1메가와트. 1메가와트. 우리 시험 1메가와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원래 실험 시험할 때는 1024로 보통 했다. 1024 크기. 1024가 1메가와트 정도 크게 되거든. 그치? 성장기 때 열 방출, 에너지 방출의 속도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더라는 것들. 그치? 보면 방아 이런 거 들어간다. 석유류 이렇게 진짜 빠르지. 그러니까 실제 화재는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미디움 정도에서 또는 훈소로 시작돼. 이렇게. 시간들 한번 정리해보자. 그치? 75초 울트라 패스트, 150 패스트, 300 미디움, 600 슬로우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짝 봐주고 가라.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환경이냐 시간이냐. 환경적 요소와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환기지배형과 연료지배형, 즉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으로 나타내. 연료지배형, 환기지배형. 그렇지? 연료지배형은 성장기. 그 다음에 환기지배형은 성장기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최성기다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 발생 장소는 개방 공간, 큰 개방형 창문, 목조. 이렇게. 그다음에 환기지배형은 지무, 지하층, 무창층, 소규모 창문, 창문이 없거나, 그렇지? 그다음에 내화구조. 보면 연료지배형 화재를 가지게 되는 약간 장소나 건축물들은 연료량은 작고 환기량은 충분한 거. 환기지배형은 연료량은 많은데 환기량이 부족한 거지. 지배를 받는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 지배 요건은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그래가지고 이 양이 많아질수록 다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지. 연료의 표면적이고 환기량이고, 그렇지? 연속도는 낮고, 연속도는 높고, 연속도는 빠르고, 연속도는 느리게 되는 거지. 그치?
요 말을 이해를 잘해줘. 그지? 그리고 연속도를 따져보면 이런 공식을 가지게 되는 거지. 연속도는 기와 열분의 연료속이야. 에너지 같은 건 개념이지. 그래서 기와열이 크면 연속은 짧아질 수밖에 없겠지. 기와열이 크면 물질이 기와열이 큰 물질이다. 그러면 연속은 굉장히 더뎌. 왜? 이 자식은 에너지 줬더니 기와에 써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연속도를 알게 되면, 그치? 그러면 열 방출률을 알 수 있어. 에너지가 얼만큼 나오는지 알 수 있다고. 거기에는 항상 그 물질의 연소율이 곱해져 있다라는 거. 그치? 이 공식 한번 딱 보고 가면 좋겠지. 그 다음에 환기지방일 때는 연속도는 100% 환기량에 의해서 결정돼. 환기량, 그치? 오늘 교재를 봤더니 선생님, 요 지금, 그치? 얘가 5.5로 돼 있는데요. 5.5도 맞아. 5.5는 목적 건축물을 반영했었을 때 5.5 A 루트 H가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은 0.5로 곱해주는 게 맞아. 여기다가 3000A가 A 루트 H가 됐다. 그치? 그 이유는 뭡니까? 라면 여기다가 3000을 곱했을 때, 3000이란다. 1500이지. 3000을 곱하면 0.5에서 1500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봐줘. 그래서 좌우가 전혀 다른 성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그려진 그림이 아래쪽에 나와 있지. 환기요소하고요. 환기요소하고 연속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그치? 요렇게 돼 있다. 그치? 요렇게 봤었을 때,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보자는 거지. 연료지배일 때는 공기는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환기량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연소가 더 빨라질 수는 없어. 연료지배형이다. 연료는 충분히 돼. 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있나? 그치? 불나면 거실 베란다에 있는 거실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가라고. 플래시오브는 안 생긴다고. 그치? 아니 쌤 거실 문 창문 열어놓으면 공기 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들어올 수는 없는 구조라고 그랬다. 그치? 초창기에 연료지배형 시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기는 많이 있다고. 더 이상 더 많아지지 않는다고. 많아져도 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환기지배형 때 환기량이 작을 때 많아지면 연속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지. 그치? 요거만 하나 외우고 가자. 환기 영역에서만 환기지배만 비례한다. 비례. 그치? 빨간색 부분. 연료지배형은 무관해요.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A 루트 H는 뭘 뜻한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환기량이다. 환기요소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그지? 이 환기량 자체는 계급의 면적 A, 계급의 높이 H의 제곱근에 비례를 해. 자, 기억해줘. 그치? 얘네들은 환기량에 따라서 환기요소에 따라서 상호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 상호 전이 가능하다. 이 부분 중요해. 넘어가서, 그치? 화재 성장 단계별 이건 쭉 알지? 보통 1성장기, 2성장기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다 생각하면 돼. 그치? 그리고 플래시오버 되고 플래시오버 최성기 지나가서 그죠? 감색이 되고 이때 급격히 예를 들어서 공기가 공급되더라. 그러면 뭘로? 백드래프트로 갈 수 있겠지. 백드래프트를 왜 직접적으로 안 그려놓으셨어요? 백드래프트는 플래시오버에 비해서 플래시오버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고 백드래프트는 발생될 수도 있는 현상이거든. 보통 보면 플래시오버 이후에 백드래프트 전이되기 진짜 힘들어. 왜 계구부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백드래프트까지 그러한 기밀성 있게 유지되는 형태는 잘 없지. 그치? 아예 밀폐면 불이 꺼졌을 텐데 그렇진 않고 또 이렇단 말이야. 그치? 화재 특성 쭉 이해해줘. 그래서 색깔로 따져보면 백색, 그치? 그치? 그 다음 백색, 그 다음에 흑색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딱 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연기 있지 않습니까? 환기지배형일 때, 최성기 때, 이때는 연속도는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연속도는 느려진대. 그치? 근데 농연은 충분히 있어, 농연. 그래서 연기만 따져보면 세 가지. 농연, 백색, 그치? 그 다음에 검고, 그래서 약간 색상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녹진한 무슨 색깔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렇게 한번 찾아봐. 그 다음에 열 전달 요소로 다시 한번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지. 뭐예요? 전도. 그치? 그 다음 대류, 복사 지배, 그 다음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소방 방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초기 때는 불 안 났으면 좋겠지. 방화. 그치? 이때는 많이 쓰고 있는 게 방염제, 난연제, 불연제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는 피난 한계 시점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지? 그 다음부터는 최선기는 내화 성능만, 붕괴 방지하는 것들, 재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비고 또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그럼 실내 화재에 대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보통 커튼이 타고 벽 타고 천장 타고, 그지? 그 다음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지붕으로 가더래. 확대되고 바닥 가열되더라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 요 부분은 천장까지 가면 이게 플래시오버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원래는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치?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불이 붙고, 벽면이 타고, 그치? 그 다음에 천장이 되고, 복사열로 인해서 바닥이 타고, 지붕이 분출되는 거지. 5번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FBR, FB. 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어요? 알지? 그렇게 기억해야 돼. FBR, FB. 이해 잘하자. 그치?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요 지금 나와 있는 백트랩트 두 개는, 그치?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에 대한 환경적 요소를 더 많이 봐야 된다. 그치? 백트랩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조건 순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도 주의해주고. 그치? 나머지도 마찬가지지. 넘어가서 플래시오버입니다. 플래시오버. 그치? 23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법다는 요즘 나와 있는 전실,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순발, 전실, 순발, 뭐 여러 가지 말로 써. 그죠? 어차피 이제 풀이네, 풀. 갑자기. 그치? 성장기 끝, 연료 지배에서 전이 과정이다. 연료에서 환기로. 그치? 거주 한계 시점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연소포만 나오고 충격파는 안 나와. 농연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인적 건물 연소 확대는 플래시오버 때부터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 볼까? 연기층 온도는 500에서 600도. 보통 요거 나올 시점쯤 된 거지, 지금. 과거에는 이런 것들 안 가르쳐도 되는데, 산소의 농도는 10%, 피난 한계는 15% 정도로 산정하는데, 플래시오버는 10%대 점점 낮아지다가, 바닥면에 지금 천장 부분이 500에서 600도면 바닥면의 수열량이라고 보통 부르거든. 바닥면에 복사열량이 가야 하면 이 정도로 가야져 있어. 20에서 40kW.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는요 한 150배 정도 차이 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소 속도는 40g. 그치? 보통 이건 팁처럼 말하면 휘발유가 45 정도라고 그랬었거든, 쌤이. 이렇게. 휘발유가 타는 정도보다 더 빨리 더 비슷하게 타고 있는 거지, 진짜로. 소화라고 하는 건 연속도 측면으로 따져보면 이렇다라는 거지. 이해해줘. 그럼 요거 지금 0에서 5g/s 정도 될 때가 뭡니까? 라면 얘가 15% 이하. 산소를 15% 이하로 낮추면 이렇다라는 거지. 아니 쌤, 요거 위에 산소는 또 그렇게 따진다. 지금 소화 때 그렇다고, 소화 때. 그치? 요렇게 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영양인자 한번 가볼까? 영양인자. 그치? 영양인자는 화원의 크기, 크면 클수록, 위치, 구석일수록, 그치? 연료 높이 높을수록, 벽면이 가열될수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모서리, 벽, 중앙바닥 순으로 늦게 생겨. 화인 길이가 길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치? 모서리가 제일 화인 길이가 제일 길다. 봐줘. 내장재 중에서는 벽재랑 천장재 생각하면 되지. 천장재로 생각하면 제일 중요해. 천장재가 불연이면 플래시오버는 가장 늦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개구율은 이렇게 정리하자. 개구율은 그냥 일정 크기에서 가장 빨리 발생된다고 먼저 정리할게. 이건 최근에 각 학원들도 이런 게 발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알다시피 3분의 1에서 2분의 1 지점이 제일 빨리 발생해. 아예 밀폐거나 완전 개방 시에는 가장 늦어진다라는 거. 이거 조금 더 주의해줘라. 그치? 그 다음에 연소실의 크기 작고 층고가 낮아지면 빨리 발생하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방화구획이야. 방화구획 가면 플래시오버는 빨리 생기는데 특징은 뭐요? 가옥도는 낮아지는 거지. 방화구획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 피해는 작고, 그치? 근데 플래시오버 빨리 발생되니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을 수는 있으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인 거지. 그치? 그래서 방화구획을 시킨다라는 것들은 플래시오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열전도율은 가급적으로 어떨수록
작을수록 빨리 발생하는 거니까 큰 물질을 쓰는 것들이 제일 좋긴 하지. 됐고 아래쪽에는 플래시오버하고 롤오버나 플레임오버. 먼저 두 가지는 정의별분으로 정리해줘라. 롤오버는 뭐였어요? 플레임오버는 뭐였어? 비슷한데 읽어보면 이 두 개의 말은 구별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플래시오버하고 이 나머지 애들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시간관계상으로 생기긴 했지. FBR, FB가 있으니까. 복사열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해요. 상대적으로 작고요. 화염이 있어. 화염이야. 선단이라는 것들은 화염의 끝자락을 얘기하지. 쌤 이렇게 얘기했잖아. 화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다들 선단에 해당돼. 그치? 주변 공기로 확대돼 가더라. 됐고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래프트를 단순 비교한다면 이렇게 그지? 뭡니까? 플래시오버는 그냥 완전 연소야 비슷해. 연료 지배형이거든. 백드래프트는 훈소 불완전 연소에서 시작돼. 이때 산소 공급됐을 때 발생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산소 충분하고 부족했었을 때 성장기 감쇄기 백드래프트입니다. 발생 원인은 급격한 산소 공급이지. 플래시오버는 복사열 연소파만 나와요. 충격파까지 발생해서 붕괴가 될 수 있어. 이해라. 그치? 그리고 폭발 현상이야. 그래서 주된 거는 일산화탄소 연기 폭발 뭐를 말다 쓰거든. 그 다음에 농염 분출. 그치? 요런 것 때문에 백드래프트 발생하면 거의 폭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방지 대책 마찬가지고 소방적 전술 오랜만에 배공냉 배공냉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지. 그 플래시오버는 뜨거운 열기류가 천장에 안 쌓이게 하는 방법에 가깝고 백드래프트는 이제 발생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발생되기 전에 어떻게 막는 게 제일 좋을 거냐. 그지? 그래서 파괴는 지붕이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열고 급냉 측면에 숨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백드래프트 징후가 가장 최근에 나왔지 24년도에 그치? 손잡이 뜨거워요. 연기가 이렇게 약간 급격히는 아닌데 내부에 소용돌이 치는 게 보여. 균열 틈으로 연기가 빨려 들어가기도 해. 그러면서 소리가 나겠지. 소리 나게 되지. 그 다음에 창문을 타고 불완전 연소의 잔여물이 우리가 보통 보면 불완전 연소는 타르가 생기지. 타르. 그지? 타르가 흘러내려. 그지? 그리고 어떻게 해라. 넘어가고 가옥도입니다. 그치? 화재 가학도는 피해, 그치? 강도와 하중의 고부로 말할 수 있어. 최성기에서 주로 일어난다. 최성기에서만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 그치? 최성기에. 그래서 최성기 피해 가장 크잖아. 그럼 야 피해까지 전부 다 설명해 보세요. 여기도 요만큼도 피해고 요만큼도 피해긴 하지. 근데 지금 언급하는 거 딱 보면 가운데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가운데를 주된 요소로 해서 쓴다고. 이게 피해가 아닌 건 아니고, 그치? 보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시점까지 다시 언급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라면 최고 온도 그리고 지속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치? 요 두 개 곱이야. 최고 온도 곱하기 지금 시간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이 맞네. 그치? 그래서 최고 온도고 최지 외워도 되고 고속 외워도 되고 지속 계속 그치? 강도 강하 이렇게 해서 기억해도 되고 지금 바꿔서 미안해. 알고 있고 방어구획을 하게 되면 원래 실제는 방어구획은 이렇게 그림 그리랬다 그지? 더 작게. 그래서 플래시오버는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치? 그런데 어떤 느낌입니까? 라면 가옥도에 대한 면적은 작아졌네요. 그렇다 생각하면 되지. 가옥도의 면적만 따져보면 요 그림을 따져볼까? 이렇게. 요만큼이다 그지? 요렇게 따져보면 되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작아졌다 그지? 그 느낌으로 이해해줘.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때려잡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때려잡는 것들은 온도가 높으면 주수율이 땡이요. 주수율의 단위는 기억하고 가자. 리터 퍼민 제곱미터당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시간이네요. 시간은 민 됐지. 이 두 개 곱하면 가운데는요.
얘네들은 주수량이 된댔어. 주수량. 주수량은 단위는 뭡니까? 리터 퍼 메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재, 하중, 지속 시간, 주수 시간 오른쪽 세로로 돼 있을 때는 강도 이렇게. 그래서 먼저 공식 암기하세요. 요거 좀 조심하자. 열이 축적되는 시간 나누기 열이 축적되는 율 나누기 시간이 강도거든. 축적이 되려면 방출과 손실, 그렇지? 방출을 발열 이렇게 생각하고 발열, 그 다음에 손실을 방열로 생각하면 된댔다. 근데 선생님 방출, 방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반복해서 좀 익혀놓을 수밖에 없어. 발생되는 양과 그리고 빠져나가는 양이잖아. 남아있는 것들이 열 축적이 돼. 그래서 단위 시간당 축적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최고 온도, 그렇지? 그리고 심도, 강도 이렇게 얘기해. 하재 강도, 그렇지? 그 다음에 하재 하중, 바닥 면적당 등가 가연물의 양으로 다 따져보는 거. 기준점은 뭐가 돼? 목재. 목재 발열량은 킬로그램당 4,500kcal 정도 됩니다. 그렇지? 요것들은 한 3 정도 했었을 때 정리해줘. 그렇지? 그래서 4.2줄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되겠고, 그렇지? 0.24 칼로리라는 것들 마찬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가발, 가발 기억해 주세요. 가발 4,500원 했지. 그 다음에 아재 규모, 지속 시간, 계속 시간. 이렇게. 영양인자, 연비, 공단, 면소열 크기, 발열량의 크기, 그지? 그 다음에 비표 면적, 그다음 면적당, 질량당, 표면적 마찬가지로, 그지? 그 다음에 공기량, 그지? 공기 공급량, 공기량, 그 다음에 단열성. 다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공기량과 단열은 열을 이렇게 딱 모아둘 수 있는 힘인지 아니면 뚫려 있는지, 그지? 이렇게 딱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연물량, 요 공식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영양인자 같이 갖고 하자. 이렇게. 뭡니까? 가연물의 양, 가연물량, 실크기, 발열량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같이 갖고 가라. 공식이다, 그지? 예. 소화사와 관련된 주수율, 주수시간, 주수량,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따져보면, 그지? 뭡니까? 하중은, 평균 하중은 다시험에서 사무실보다는 주택, 그리고 점포, 창고들이 훨씬 더 하중이 크더래. 사무실이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약간 거지. 내화 시간을 더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연한 난연항, 하중이 낮은 물품, 아니면 불연성 창고 중에 아니면 이렇게 금속 제함 속에 가연물을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다음에 내화 구조를 두껍게 해서, 그치? 강도를 견디는 거. 연비공단 등등등 됐어. 그치?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은 뭡니까? 라면, 주수 시간이 작고, 이거 어디서 끌고 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지. 그치? 봤더니 30층 이상, 50층 이상이면 주수 시간이 40분, 60분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하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공부하기가 편해. 기억해줘.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레벨업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따져보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따져보겠지, 쌤이. 그치? 보면 이렇게, 그치? 얘는 온도, 최고 온도 있잖아. 얘는 시간, 지속 시간이었잖아. 그치? 그럼 뭐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A 루트 H, AT. 얘는 어떻게 됩니까? AF 나누기 A 루트 H. 이렇게 생기거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온도 올라가? 환기가 잘 되면. 환기량이 증가하면 최성기에서만이다. 이거 지금 최성기에서 딱 얘기하지. 온도가 높아지려면 환기량이 많아지면 바닥 면적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 면적이 커지면 뭐라고? 최고 온도는 줄게 돼. 바닥 면적이란다. 미안해. 이건 조심해야 된다. 전표 면적은 쉽게 이해하면 주사위처럼 육면을 다 얘기하면 된댔다. 그치? 그래서 전표 면적에 반비례한다. 요건 주의해줘야 된다.
실의 규모를 뜻하기도 한다, 그지? 실 규모가 커지면, 그지? 층고가 엄청 높아져, 그지? 벽면이 엄청 넓어. 그러면 식히는 효과지. 보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요. 지속 시간은 어때? 바닥 면적이 커지면 지속 시간이 길어져. 여기서 한번만 팁처럼 바닥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바닥 면적이 넓어지면 바닥 면적당 하중이 커진다는 말이거든. 하중이 커지게 돼. 커지면, 그지? 요거 하지 하중 공식 갖고 오면 큰일 난댔다. 그지? 그래서 쌤이 야, 너 또 갖고 오려고 그래. 안 돼. 그 다음에 환기량. 환기량이 커지면 어때? 지속 시간은 짧아지겠지. 그러면 쌤 환기량이 커졌을 때 그림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려보자.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있지. 이렇게. 플래시오버 아니 그 방어구가 아니다. 뭡니까? 라면 요건 더 높아지고 면적은 똑같아. 요 면적이나 파란색 이 면적이나 같다고 생각하자고. 이해됐지? 그래서 환기가 더 잘 되면 최고 온도는 올라가고 지속시간이 짧아지는 거지. 한마디로. 그걸 딱 생각하라고. 머리에 넣어 빨리. 그렇지? 요건 공식처럼 외워지만 개념은 똑같아. 그렇지? 뭐가? A 루트 H가 커지면요. 최고 온도는 올라가. 온도는 올라가고요. 지속 시간은 당연히 짧아져야 되겠지. 몇 번 했으니까 이해해줘. 오케이. 그렇지? 넘어갔어. 그 다음 위험물 정리해 봅시다.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성상. 위험물은 6가지가 있지. 1, 2, 3, 4, 5, 6인데 산고, 산화성고체, 가고,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 금수성, 그렇지?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반응성,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원에 해당되는 부분들 O2 나오고 무기가산화물 조심해줘. 어떤 실험 안 됐어요? 얘네들은 산화력 시험 또는 충격 민감성. 충격을 주면 이 자식들은 산소가 튀어나와. 특이한 놈들이지. 그 다음에 이류형 간성고체는 무슨 실험해요? 발화 인화에 대한 위험성을 측정해. 그 다음에 자연발화성 급수성은요. 얘네들은 공기 중에 발화하는지 먼저 보고 물로 인해서 발화되는지도 봐. 그리고 심지어 간성가스가 발생하는지도 본다니까. 봐줘. 그 다음에 사료 인화성 액체는요. 7종류가 있다는 잘 모르는 사람 많어. 그치? 수용성은 1, 2, 3 뒤에 보면 알 수 있다. 그치? 다시 분류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요것들 액체 3, 4 동일 때 액체여야 돼. 그치? 아니 쌤 요거 지금 왜 특수인화물 1, R, 2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액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오리위험물 산소 공급원이 들어가져 있어. 산소가 없는 놈도 있긴 있다. 그치? 얘네들은 액체인 놈은 요렇게 맞아, 이렇게. 쌤이 수용성도 줬었고 액체 있는 것도 한번 보고 가죠.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폭발 위험성과 가열 분해에 대한 격렬함으로 평가해. 그치? 됐고 가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분류했다. 아이고 이 앞에는 안 넣었네. 그치? 이 넣어놨었는데 안 넣어놨네. 이씨. 행안부령 여기야. 행안부령 여기입니다. 행안부령 여기에요. 행안부령이야. 어우씨 행안부령 안 들어있네. 행안부령 다시 줄칠게. 육류는 할로겐과 나물. 그 다음 오류, 금속, 아지, 화합물, 질산, 구아니딘. 그 다음에 삼류의 염소와 규소 화합물. 그 다음에 인류 위험물 중에 차염소 산염류. 그 다음에 아질산, 아과요딘산, 염류와 아과요딘산. 그리고 크남 아요딘산화물. 그 다음에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그 다음에 폭소 이황산염류, 폭소 붕산염류 이렇게 있어. 빨리 외워. 되겠지. 나머지 인류 중에 누가 제일 골치 아파요? 야 무기가산화물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겠다. 그렇지? 왜? 쟤 물 주면 산소 나오고 발열해, 산발해. 어이구 뒤에 잘렸다.
이런 씨. 되게 잘렸네. 그냥 적자. 그치?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0 늦어가지고, 그치? 행정안전불행이고, 얼마? 50, 그치? 불호민산 300, 그 다음에 1000, 공부되고 좋구만. 그치? 황하인 얼마? 100, 위험 등급 1등급, 위험 등급 2등급, 3등급, 그치? 황100, 그치? 철 500, 인화성 고체 1000, 이렇게 딱 생각하고 되겠지? 요만큼은 칼라알리는 10,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0, 황림만 20, 그치?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50, 그치? 수인탄 300,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특수인화물, 위험 등급 1등급, 그 다음에 1알 2등급 묶어서 나머지는 몇 등급? 3등급, 3등급 50리터, 그 다음에 1알 좀 5, 2, 4에 어떻게 1, 2, 6, 10 되겠어. 되겠지? 그래서 1000, 400, 200, 2000, 6000, 10,000 이렇게 됐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수용성 곱하기 2배지. 수용성 있는 놈은 세 가지 했어. 1석, 그 다음에 2석, 3석까지. 아이고 미안. 수용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다 외워져 있지. 발인비 있지. 이고라는 것들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질은 그치? 얘네들은 1종 2종으로 해서 1등급 2등급일 가능성이지. 그냥 1종 2종으로, 그치? 유질 10, 나머지는 100. 그 다음은 전부 다 300, 위험 등급 1등급 300. 다 외우지? 미안해. 항상 이게 PDF니까 잘리더라. 에이씨, 욕 나올 것 같네. 맞아, 한번 봐줘. 그치? 그 다음 과질 36 중량 퍼센트, 비중 1.49. 나머지는 쭉 올라가서 보면 되구만. 그치? 되겠죠. 다시 한번 선생님 크게 말하면 요렇게 2류는 정의 부분들, 3류는 저장 부분들 고민해서 한번 꼼꼼하게 봐달라고 그랬다. 그렇지? 들어갑시다. 부끄러워서 빨리. 위험물 성상 시험에 무조건 나와. 잘 봐줘. 정의 인발대,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 지정 수량은 최저 기준. 그치? 허가 등의 기준이지. 허가 등의. 그치? 운반으로 갔었을 때 한번 보자. 운반. 그치? 하나, 1, 2, 3, 4, 5, 6. 그치? 하나, 둘, 셋, V. 됐지? 언제 기준이다. 10분의 1 이하일 땐 정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장 취급일 때 예상 문제지. 강력한. 그치? 1류는 이래야 돼. 2류는 이래야 돼. 3류는 이래야 돼. 4류, 5류, 6류. 잘 봐줘.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건 4류하고 5류가 닮았어. 요가 똑같지? 이렇게 똑같아. 그치? 그런데 4류는 전기 발생 금지, 그치? 5류는 충격 마찰 금지. 요걸로 잘 구별해줘. 그치? 그럼 요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세 번째 게 튀어나오고 환장하겠네. 그치? 뭡니까? 요거. 불티, 불꽃, 고온체는 마찬가지다. 공기 접촉 피하고, 그치? 금수성 있을 때는 물 접촉 피하고. 이해했지? 공기 접촉, 물 접촉, 자연 발화성, 금수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 한번 똑같이 봐줘. 그치? 넘어가서 인류 똑같아. 그치? 뭐야? 산화성 고체, 가열, 충격, 마찰. 그치? 무기화물이고 무색이야, 동백색이야. 불연성물이야.
조연성 연소를 돕는다. 지연성 조연성이다. 산화력이 강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아. 수용성이야. 조회성 있는 놈들 특히 보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아모늄, 질산염류 등의 조회성이 높대. 않고,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성이 유지가 된다. 그렇지? 무기가산화물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 삼산화크롬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주의해줘. 그렇지? 물과 반응하면 무조건 이동되는 산소, 발열해, 산발. 그렇지? 그럼 어디 지장에 가열충격 마찰 조심하는 직사광선도 피해야 된다. 직사광선은 인류하고 육류를 무조건 피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통풍 잘 되는 통풍, 환기, 냉암소 알지? 보통 이제 약들 이런 데 보관하라고 적혀있지. 무기가산화물, 습기, 물 조심. 그렇지? 가연성 물질 부딪히면 큰일 난다. 그렇지? 그래서 이류위험물, 오류위험물 만나면 절단나는 거지. 물결 표시나 되는데 마찬가지야. 여하튼 얘는 산소 같은 놈들이라서 가연성 있는 놈들은 큰일 나. 강산류 안 된다. 강산류. 조회성은 방습, 용기, 밀전 중요하고. 요거는 조금 심하긴 해도 요 정도까지는 하고 가자는 거지. 그렇지? 법하는 친구들은 100% 암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그렇지? 화기, 충격, 물기온급. 그렇지? 가열물질까지 접촉 주의하는 거지. 슬러지 딱 쳐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주소하는 겁니까? 소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좀 많이 중요하거든. 이런 것들 읽어봐야지. 물로 냉각하는 게 주된 거. 그렇지? 그리고 포, 분말, CO2, 할로겐 화합물 있는데 효과 좀 작아요. 무기금속, 무기가산화물은 어떻게 마팽팽인데 건팽팽처럼 건조사. 그렇지? 그 다음에 가열물 하나 보면 예민한 폭발성, 안전거리가 중요하고. 안전거리. 그 다음에 질산염류는 그렇지? 유독가스 발생해. 그래서 보호구 필요해. 질산염류 알지? 이산화질소 등등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류위험물입니다. 가연성 고체. 저온에서 착화하기 쉬워. 이연성, 소변성, 환원성 물질이지. 무기화합물이고 1보다 크고 비수용성이야. 잘 안 녹아? 잘 안 녹아. 산화제 만나면 큰일 나. 폭발해. 산화제 만나면, 인류 만나면 큰일 나. 그치? 연수도 겁나 빨라. 발열량도 커. 연소율도 커. 철막음은 심지어 물, 산 닿으면 수소가 그치? 금속분 마찬가지다. 그치? 습기 만나면 자연 발화까지 해. 그치? 그 다음에 분지 폭발할 수 있는 놈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유독가스도 많이 나와 얘네들은. 그치? 냉암소 보관 똑같네. 저마온 주의해. 그치? 16 산화제 폭발해. 철막음, 물기습기산, 그치? 물습산, 산습물, 물산습, 물당. 독성이 있어. 독성. 요렇게 같이 봐줘. 그 다음에 밀봉, 그치? 파손도 주름이지. 운반용기는 화기주의, 물기염금까지. 설라시험 딱 치고, 그치? 인화성 고체는 화기염금, 그 밖에는 화기주의. 그래서 원래 화기주의가 중요된 거지. 보통 물로 냉각시키는 게 제일 좋아. 하지만 철막음은 마팽팽. 아니 쌤 아까 여기는 건조사라고. 좀 같이 가 그냥. 마팽팽이다 똑같이. 그리고 정린, 인화성, 주수가 아주 효과적이다. 유독성 연기다. 반드시 방호의가 공기호흡기 넣어라. 분지 폭발이 있으니까 거리도 확보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삼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 고체 둘 다를 얘기한다. 그치? 지금 자연적으로도, 그치? 그 다음에 물과 접촉하면 똑같이 가연성가스 나와. 오류와 더불어서 가장 위험하다. 그치? 발생가스는 연소변을 참조하고, 그치?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유기금속 화합물은 유기물이고, 나머지는 무기화합물입니다. 칼륨,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고, 은백색, 광택나는 연한 금속에 해당됩니다. 황리를 제외하고는 물과 다 반응한다. 칼륨, 나트륨은 물이고 나머지는 어떻다. 황리는 자연 발화. 그치?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금수성이다. 되겠지? 그리고 부식성 물질을 만드는 놈도 있고 그렇더라. 그럼 어떻게 저장해야 되겠습니까? 완전 밀폐. 그치? 공기와 접촉을 금지하는 거고 물, 수분 침투를 금지해야 되는 거지.
보호액 속에 들어가 있을 거면 황리는 물, 칼라는 석유류. 이렇게 노출이 되면 큰일 나. 그럼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알킬알루미늄은 어떻게 수온만 하면 큰일 나. 그래서 핵산소에 저장하는 거지. 쌤이 요 지금 삼류위험물은 저장이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치? 나머지는 쭉 알킬알루미늄 유기금속 화합물은 화기염금 등등등 조심하고, 자연 발화성은 불티 불꽃 조심하고, 소분 저장 이렇게 나와 있지. 나머지는 똑같아. 봐줘라. 이렇게만 딱 슬러시 쳐가지고 이건 주의 표시 하나 다 해놓자. 자발은 자연 발화성은 화기염금도 조심하고 공기 접촉도 금지해야 되지만, 그지? 금수성은 물기염금만 조심하면 돼. 되겠지? 황린만 물 강화에 포가 효과적이고, 나머지는 뭐 요걸로 됐구만. 금속 화재용 전용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 주의. 됐고, 사료위험물, 그렇지?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연화생액체, 점화원으로 등등등 한계가 낮고, 물보다 가볍고, 증기 비중이 일보다 커서 바닥에 체류해서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부도체여서 정전기 발생하고, 되겠지? 인화, 가열 오른쪽에 넘어와서 직사광선, 통풍이 잘 되는 내감소 마찬가지지. 정전기 자체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나머지 액체 장상에서는 유동성이 있어서 화재 확산에 대비하고, 이氧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저장하고 화기염금으로 끝내고, 주수소화는 이氧화탄소는 주수소화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질식일 때는 요걸 쓰고,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됐었을 때 위험물법에 적응성이 있다고 나와 있어. 이건 주의 표시하고, 주의. 그 다음에 수용성일 때는 내알콜포 써라. 인화점 측정은, 그치? 태그 밀폐, 신속 평형, 클리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클리브랜드, 그치? 그치? 안 나올 거야. 오류 위험물입니다.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으로 해서 연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다. 자기 반응성, 속도가 겁나 빠르지. 가장 빠른 거. 그치? 그 다음에 물보다 무겁습니다. 비중 1보다 커. 대부분 다 비수용성입니다. 그치? 그 심지어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 그 다음에 하이드라 유도체는 산소 자체가 없어. 산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반응성 물질인 거지. 자기 반응성. 점화원 조심. 나머지 쭉 보고, 특히나 이런 것들도 강산 있으면, 혼입되어 있으면 똑같이 자기가 산소 갖고 있더라도 똑같이 더 위험해지는 거지. 소분이 답이다. 되겠지? 다량의 냉각 주수. 되겠지? 얘네들은 공기호흡기 착용하고 발암물 위쪽으로, 이것들은 학교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유독가스 나올 수 있어요. 요것들은 심화 과정이지. 반응성 판단, 열 분석과 압력 용기로 해서 등급을 이렇게 매겨. 이해해줘라. 등급 매기고, 종별은 1종과 2종까지. 그래서 요만큼은 위험물이 아니다 하는 거지. 위험성도 없고 등급이 3등급이면. 넘어갔어. 육류 위험물. 불연성이요. 불연성. 지연성, 조연성 맞지? 그리고 비중이 1보다 크고, 과산화수소는 강산성 물질이고 물에 녹기 쉽고, 증기는 유독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와서 어떻게 해라. 가연물 접촉을 반드시 피해서. 나머지는 다 갖고. 그 다음에 독성 가스 발생할 수 있는 건 주의하고. 되겠지? 흡수성이 있어서 내산성 용기를 넣어라. 것들이 나와 있지. 나머지는 됐구만. 그 다음 마팽팽이고 기타 등등 같은 내용입니다. 요 마팽팽은 지식보다는 유출 방지가 주목적이라고 나와 있어. 참고해줘. 됐구만.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해서 똑같이 안 읽어줘. 개별 물질이지. 물질별 이렇게. 물질별 한번 더 읽고 가라. 그치? 이런 것은 다 해줄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걱정이 됐어. 그치? 나머지는 쭉 질산염류 폭약 많이 쓰거든. 그 다음에 과망간이 이제 색깔이 좀 다른데 언급을 펴줄 필요가 없구나. 황화인 이렇게 분해한 황화수소, 그치? 연소하면 이산화황이 나온다. 그치? 나머지 이렇게 정리는 흰색 연기야. 그리고 황이 푸른빛. 됐다, 그치? 철 5350, 그치? 금속분 150, 50%. 그치? 나머지 또 보고 2mm 1등급 나머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들 뭐 나오는지 한번 쭉 보고. 나머지 황린도 마찬가지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 앞쪽에 연소 때 편에서 나왔던 거 연이어서 이 정도는 외우고 가라. 여기서는 요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나오는 물질들 공부하라고 했었지. 생성물만 해라. 생성물만 암기해라 하는데도 꼭 이제 과욕심이 있어. 과욕심 그러지 마. 했었어. 그 다음 살림. 그치? 비화될 수 있어. 비화해서 날아가서 안착되는 형태는 유소라고 해서 한번 좀 조심하라고 그랬다. 유소, 그치? 불똥. 그치? 그리고 간, 그치? 표중. 돼 있어. 그치? 중표, 간관.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가지. 이렇게. 우리 쌤이 예전에 했었지. 이거 뭐, 벼슬 하면 생기는 거지. 모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사람 얼굴, 코, 입. 그지? 이렇게. 이거 왠지 잘 그리고 있다, 쓸데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이제 관. 벼슬 이렇게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불 끌까요? 점점, 그지? 그 다음에 침투, 투투. 점점, 투투. 위에 두 개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딱. 증점제, 점들 올렸어. 그치? 밑에 두 개는 뭡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표면장력. 표면장력을 줄여야 되지. 이렇게 이해해줘라. 됐구만. 넘어갈게. 유류 오버 삼형제, 오버 사형제, 오버 되겠지? 얘네들은 기름에 대한 종류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 유류. 나머지 세 개는 중질류에서. 중질류에서 정리해줘라잉. 그치? 하부물을 가열시킨다. 가열. 그 다음 뭡니까? 라고 하면 중질류는 위로 물. 표면에 물 닿으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사됐을 때 생기고 중질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하는 거지. 한번 정리해줘. 50% 이하.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되겠다. 그치? 액면화제입니다. 개방된 공간일 때 림파연은 가열된 탱크로 인해서 포가 깨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봐놓고 나머지는 밑에 거는 한번 읽어주고 롤오버는 주요 표시에서 선생님 아까 전에 건축물에서 롤오버하고 다른 거 달라. 뭡니까? LNG 밀도에서 그지 상하층이 반전되면서 축적되어 있는 열이 방사되면서 그래서 급격히 팽창하면서 터지는 현상이 있어. 그지 건축물의 롤오버하고 다르다.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가죠. 그치? 리프로그. 그치? 커튼홀 구조. 커튼홀일 때 내화 충진제의 탈락, 외장제의 파손, 외부로 개구리는 점프한다. 기억해. 플러그가 개구리잖아. 개구리는 외부로 점프한다. 그치? 포크 트로우. 포크로 찝은 듯이 내장제가 탈락되는 거. 그렇게 다 생각하고. 코한다 뭡니까? 외벽면으로. 그치? 건축물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런데 왜 이렇게 밖으로 안 퍼져나가고 불은 왜 항상 이렇게 붙어서 가냐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이유가 코한다 때문이다 생각하면 돼. 코한다 효과다. 그치? 유소. 인접 건물에 대해서 비화 또는 확대되는 것. 포결. 고강도 콘크리트가 온도 상승을 해서 내부의 수분이 팽창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 떨어져 나왔더니 누구 만나? 그치? 뭐 철근 만나는 거지. 이 철근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534도. 그러면 534도 도달하는 순간 뭐 강도가 2분의 1로 줄어. 이때 강도를 인장 강도로 부르는데 그럼 이제 붕괴가 돼. 했지? 넘어갔어. 건축방화로 정리해 봅시다. 건축방화. 이렇게. 대회도. 그치? 방학의 부평단 입제. 간단하게 보고 가자.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치? 필수 있는 것만 봐도 필수 있는 거. 마감제 보고 해라. 마감제. 불준난. 타지 않아요. 잘 타지 않아요. 어중간하지. 준나는. 됐지? 어떤 시험 하는지는 조금 과하긴 해도 이왕 공부하는 거. 그치? 가스 유해성은 공통. 불연성 시험을 하면 불연제가 되고 열방 준리 시험하면 준불연 난연이 되는 거지. 주요 구조부. 그치? 바지 보내주기 됐고 내화 구조
내화 구조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 되겠지? 재사용 가능해. 그래서 차염, 차열, 하중 지지력. 순서는 하중 지지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 그지? 방화 구조는 확산을 막는데 재사용은 불가능해. 됐지? 방화 구획. 최근에 문제는 좀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지? 면적별이다. 11층 이상이면 200. 10층 이하면, 그지? 1000. 그지? 자동 소화 설비 있으면 3배. 되겠지? 불연제예요. 다 불연제로 나눴어요. 불연제만이다. 중요해. 난연제는 안 된다. 그러면 500부터 출발하세요. 다르다, 그지? 그래서 곱하기 3이니까 600이고 1500이지. 그러면 불연제 쓰고 자동차 설비 설치하면 최대가 얼마입니까? 1500. 아니 선생님, 저 방어구역 공부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방어구역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불을 막을 수 있으나 구획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가 탈출하기 편하겠어, 어렵겠어? 그리고 사람들 구출하기 편하겠어, 어렵겠어? 안 좋다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지? 그래서 방화구역은 화재를 확대시키는 걸 막을 건 정말 좋아. 그런데 생활 환경에서 안 좋아. 그지? 건물 같은 거 팔러 하는데 전부 다 구획이 다 돼 있고 셔터 다 떨어져 있고 벽체 다 세워져 있으면 이게 좀 안 좋잖아, 어떤 의미에서. 그지? 아니, 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렇지? 그다음에 층별. 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경사로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해야 돼. 이제 만든다잉. 이렇게 딱 봐줘라.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해서 딱 봐주면 되겠지. 나머지는 구획 방법만 요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봐. 넘어갔어. 그치? 방화문은 뭐뭐뭐 요 세 가지, 그지? 차연, 차염, 차열. 차열이 힘든 성질이거든. 이렇게 해서 60분 플러스 60분, 30분 방화문이 있다, 그지? 잘 이해해서 보고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까지는 안 해도 돼. 그치? 그렇다 보니까 요것만 이렇게 줄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쌤이. 이렇게. 되겠지? 봐줘라. 그 다음 자동 방화 셔터 참고해주고 무창층 필수. 무창층 필수 50 1.2. 그 다음에 도로 빈터 부수거나 열수 창살 장애물은 안 돼. 묶어놓으면 되겠지. 30분의 2 이하다. 그치? 그래서 나는 선생님 요게 좀 제일 유력이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치? 그 다음에 소방관 진입창 좀 과해. 읽어주고, 그치? 특이하게 2층에서 11층까지만 소방관 들어오게 한다. 그죠? 이렇게. 근데 현장에서는 그냥 다 설치해. 쭉 다. 피난층 곧바로 지상층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 넘어갔어. 지하층 2분의 1. 그림으로 또 올려보자. 이게 지면이요. 지면. 여기 지하요. 지하 이렇게 지하 이렇게 됐어. 그지? 그래서 지하에 있는 높이의 2분의 1 지점. 지면보다 낮게 있지. 그러면 요건 지하층이라고 보는 거지. 이해했지? 저 지금 점선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위에 있으면 야 그건 조금 내려가 있는 층이지 뭐 지금 지하층은 아니잖아, 이렇게 돼 있어. 머리 안 떠오르면 항상 얘기하랬던 것들이 뭐 기생충 됐고 나머지는 쭉 봐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딱. 그치? 직접적으로 바로 나오는 것들이 약간 무리가 있긴 있지. 그다음 피난 원칙 대원칙 중에서 간략하게 한번 보면 경로는 간단 명료. 그지? 이건 줄 한번 딱 쳐가면서 정리하자. 간단 명료 원시적. 그지? 그다음 양방향 풀프루프 벨세이프 풀 바보도 괜찮아. 페일 실패해도 괜찮아. 그지? 색 그림 장비. 그리고 부구다이 이렇게 했지. 부구다이. 부분하는 한정 짓는 거. 다중화는 이중화 이렇게 됐어. 피난구는 항시 개방 고정 설비로. 1, 2, 3차 안전구역은 복부계. 이제 부속실과 유사한 말은 발코니 노대 등도 있다. 노대는 뭡니까?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거. 계단이 이렇게 있어. 벽이 이렇게 있고, 그지? 근데 문을 원래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 계단실로. 근데 이게 없대. 이게 없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요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외벽에 달아내는 벽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달아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내부에 있는 거실하고 실과 계단실을 완전 분리해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지. 그럼 바람이 휘 불잖아 이렇게. 그럼 내부에 불이 나오더라도 직접적으로 계단에 오염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아주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이 노대라고 불러. 노대. 그 다음에 요 HCO형이 패닉, X와 Y형이 가장 좋다. 네. 화재 조사 이론입니다. 조사 이론은 요것들 한번 또 보면 되는 거니까 잘 알지? 나머지는 대치 뭐 이런 것들. 넘어가서 패턴이 작년에 나왔는데 또 이제 약간 선생님 걱정해가지고 오지랖으로 한 발짝 전에도 얘기는 많이 했었어. 패턴은 좀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작년에 물꼬 같은 거지. 역원뿔 삼각형이다. 역원뿔 삼각형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렇지. 천장에 닿지 않는 수직 플럼에서 발생할 수 있을 거래. 그렇지. 수직 제한되지 않는 플럼에서 화재다. 천장에 안 닿는 거. 그 다음에 V 패턴. V 패턴은 V자. 얘네들 뭡니까? 라면 역삼각형이라고 보통 불러. 이건 역삼이다. 그치? 가장 빈번하지. 가장 기본적이고. 역삼각형. 봐줘. U 패턴. 복사열. 그치? 그래서 완만하게 굽이친. 그치? 모래시계 패턴이 있다. 모래시계 어떤 모양인 줄 알지? 모래시계 하니까 음악이 떠오르네. 루루루루. 미안해. 모래시계 패턴. 거꾸로 돼 있는 역부위가 공가스 수직의 중간하고 전형적인 부위가 만들어진 형태인데 읽어보면 약간 좀 내용은 이해돼. 원형 패턴도 있어. 그지? 선반, 테이블, 수평면 아래쪽에 생긴다. 이렇게. 원형이다. 그치? 벽면에서 멀어질수록 더 둥근 형태. 그치? 벽으로부터 열어는 멀어질수록. 그 다음 드롭다운, 복사열에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화. 됐지? 요까지가 일반적인 벽 천장에 생기는 거. 그 다음 액체. 알지? 포. 쏟아져. 스플래시. 튀었대. 고스트마크. 접착제가 타일 틈새. 타일에서 제일 많이 생기지. 공포영화다. 드라큘라 백작에 살고 있는 바닥은 그지? 130년 전에 화재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 그 다음에 틈새 연소. 틈이 있으면 틈. 모서리. 도넛. 쌤은 도넛을 가장 중요하긴 하게 생각하지. 액체 가연물 증발되어 있는 거. 가운데서 요 증발되어 있는 이 기화열, 유증기가 복사열에 대한 재복사라고 보통 부르거든. 외부에 뜨거운 게 다시 또 기름을 가열시키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 못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쌓여있잖아. 유증기 생기잖아. 그치? 화염이 요렇게 전기, 이걸 감싸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외부에 복사열이 못 들어와서 요렇게 타버리는 거지. 그 다음 레인보우 물이어 떠. 트레일러 의도적인 거. 그치? 확대를 위해서 뿌려지는 가연물 흔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완강열이 볼까? 목재 완강열 단화심도 이렇게 700, 900, 1100 삼각 사각 그치? 반원 그 다음에 부품 형태 구형. 기본적으로 갈라져 있는 파인골이다라고 하면 강소운 때 보통 많이 얘기해. 그 다음에 목재 균열은에 대한 정도 따진다 그치? 발호부 추정 이건 심화 과정이다. 도계 방향법. 그치? 어떻게 발화부를 향해서 도계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발화부에서 출발하니까 연결시켜서 쭉 따라가 보면 발화부더라는 것들이지. 그다음 주연문이다. 그치? 연기, 화염. 이렇게 방향 쪽이다. 주염은 그러니까 화염과 연기의 흔적들. 용융, 유리. V 패턴 위에 했지. 단화심도 했지. 거북이 등, 악어 등 보통 얘기하지. 보통 거북이 등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건데 새끼들이 야 나는 악어 등 패턴으로 엘리게이터 패턴으로 분소은 목재 때 발생할 수 있어. 그 다음 화재조사 보호규정 감식과 감정을 구별해줘. 되겠지? 감식은 뭐 시각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고 감정은요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실험할 거야. 요것들에 대해서 용어들을 특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리고 최초 착화물, 동력원, 확대물 이런 것들 잘 구별해서 봐줘. 그 다음에 손실보상
나올 쯤 됐다 그지? 재구입비, 내용연수, 손해율, 잔가율. 잔가율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심화 과정에서 이건 공식 많이 봤다 그지? 이렇게 최종 잔가율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되겠지. 그럼 요 덩어리들 자체가 0.8로 되겠다 그지? 건축물이면 그래서 1 빼기 0.8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잔가율은 잔존 가치가 있을 때, 그다음 최종 잔가율은 잔존 가치가 다 없을 때. 소방 활동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용어들은 잔불 정리, 그리고 완진 이런 거, 재발화 감시 이런 것들이 용어에 평상시 쓰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나머지 읽어줘. 화재조사의 개시는 언제부터? 인지하는 즉시. 그치? 그 다음에 이인 배치가 원칙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라. 넘어가서 권한자 정리해 봅시다. 관서장님, 관서장은 조사관을 2인 배치.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국립소방연구원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 가능하다라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재연시험 할 수 있음. 합동조사단 구성운영자. 그치? 그리고 단원 임명자. 그 다음에 업무 종료 해산자. 조사 완료. 그 다음에 조사관에게 훈련 교육 위탁 시킬 수 있어. 되겠지? 그 다음에 청장님만 할 수 있는 거. 국가화재 분류 책임. 그치? 이 사람이 해. 그 다음에 화재 피해 금액 산정 매뉴얼을 정할 수 있어. 화재 합동조사단에 대한 운영 종료 할 수 있는 사람. 되겠지? 뭐 나머지 보고. 그 다음에 30명. 2개의 시도. 알지? 그 다음에 매년 통계 영감을 작성해. 그리고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을 공표할 수 있어. 잘 구별해줘. 그치? 그 다음 조사관 할 수 있는 뭐 조사 업무. 그 다음 민사분쟁 금지다. 출동 대원은 이렇게 하라는 거지. 전달하고 보고서 작성하라는 거지. 됐고. 동수산정. 동수산정 같은 동이 한 동이야 구분하는 거고 별동이야 각동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치?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외벽에 헛간 목욕탕 작업실 그리고 사무실 등이 있어. 지붕실이 연결돼 있어. 방화구획 돼 있어. 구획 한 건물이야. 이건 주의. 그치? 목. 그치? 그 다음에 격벽 방화구획 목격방이다. 목내 격방이지. 되겠지? 기능상 하나 옥내로 돼 있는데 옥상으로 옥상에 있는 목조 방화조.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외벽에 그치? 외벽 연결돼 있는 거. 바로 기능상 하나로 돼 있는 거. 나머지 요 두 개는 요 두 개로 구분하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해서 구분할게요. 그 외에는 건널복도가 있는데 절반으로 분리해서 각동이고 차강 비마기가 있는데 하부 통로로 사람이 써. 그림 보이지? 다 알겠구만. 넘어갔어. 화재등을 마지막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분류했어. 건축물 구조물, 자동차 철도, 그리고 위험물, 가스제도소, 선박 항공기, 임야, 기타. 됐구만. 화재 구분 복합으로 돼 있어. 금액이 큰 거. 감염상 적당하지 않은 발화 장소. 그 다음에 건수 한 건. 그렇지? 발화부터 진화까지 한 건이야. 그렇지? 별건인 거. 사람이 달로. 각각 별건. 그렇지? 한 건물에 50명이 들어가서 각기 다르게 불을 지르는 거야. 50건이 되는 거지. 특이한 놈이지. 누전, 지진, 다발화재, 발화지점이 한 곳이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 누지발은 발화점이 2개 있더라도 한 건으로 볼 거야. 됐지? 나머지는 발화지점 확인이 어려우면 피해 금액 큰 거 위쪽에 나와 있다. 그치? 일시 이런 것들 발화부 추정되는 거. 분류는 소방청장이 한 대 써. 국가화재 분류했고 사상자는 72시간까지는 당해 화재 난 사망으로 볼 거고 부상자는 3주 그치? 입원 치료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 소실의 정도는 입체 면적, 소실 면적은 바닥 면적. 됐지? 그럼 소실의 정도로 입체 면적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전소야. 근데 미만인데 보수해도 재상이 불가능해. 전소야. 30% 이상만 돼도 반소야. 30% 미만은 부분소가 되는 거지. 나 전반부 잘해라. 전반부. 그 다음에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그치? 피해 당시에 대한 동일한 구조로 해서 재건축 재구입비 요소를 경과연수해서 감감하고 그렇게 해서 구하더라는 거지. 이게 공식이야. 공식.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면 간이평가 방식을 쓰면 되고 최종 잔가율은 건축물 등등은 20%, 그 외 자산은 10%야. 그치? 나머지는 읽어주면 되지.
화재 합동 조사단이다. 그치? 청장일 때, 본부장일 때, 서장일 때 30명, 20명, 10명, 2개 시도, 2개 시군구 요거는 줄쳐서 다시 한 번 더. 사망자 5명, 100억 원. 셋 다 임의하자는 제외된다. 고난은 어떻다. 관서장은 이렇게 할 수 있고 단원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단시 관서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압수했지? 조사 보고 경과 보고 30일이고 그치? 좀 이제 기타 하자는 15일. 30일은 상부기관 보고화재에 대한 규모 큰 거 있지. 기본법에 나오는 것들. 기본법까지는 우리 그 경찰은 안 배우는 거니까 상부기관에 보고할 정도까지 규모가 큰 화재들이 있어. 그건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그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고일 연장 되는 거 그치? 그리고 사유가 해사되면 10일 이내에 관서장 보고해라. 이거 예상 문제로 가자. 보기에는. 그 다음에 4시간이다. 보수교육은 요건 시험에 나왔었다. 그치? 됐구만. 이렇게 해서 화제인데 화제는 구획실 화제 헷갈리는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쌤이 그게 제일 걱정이니 그러니까 구획실 화제에서의 성향 그치? 그거 문제를 통해서 많이 극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찬가지 연소가 항상 이제 생각은 20문제를 3등분 누가 할 거냐 하는 거야. 그래서 연소, 화재, 그 다음에 소화가 나눌 거잖아. 그래서 화재가 조금 더 위험물을 끼고 있으니까 좀 넓어진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걸 감안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지? 대답 소리 봐라. 널 믿고 있다. 화이팅 하자.